어린이날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께 좋아하던 장난감을 선물 받았던 그 기억? 아니면 자녀나 조카에게 또 올해는 또 뭘 사줘야 되나 하는 고민? 요즘에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날, 선물 주는 날, 이 정도로만 기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린이날의 시작이 독립운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 이거 아셨나요? 대체 어린이날은 언제, 어떻게, 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린이날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어린이날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월 하면 바로 떠오르는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날. 자, 이 매년 당연하게 찾아온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요 조금 더 특별합니다. 2022년 5월 5일은요 바로 100번째 어린이날. 우와! 어린이날이 처음 만들어진 건요 1922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을 주축으로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해였던 1923년 5월 1일에는요 불교 소년회, 지역사회 단체, 조선소년군 등 정말 다양한 단체의 회원 1000여 명이 모였고요. 어린이 200여 명이 쉰회 행진을 하면서요 더 큰 규모로 제1회 어린이날 선언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인구가 약 30만 명이었는데요. 서울에 배포된 선전지만 12만 장, 전국적으로는요 한 20만 장 정도 뿌렸다고 합니다. 정말 대규모의 축제를 마련한 거죠. 2회 기념식에서는요 35만 장, 4회 기념식에서는 100만 장. 우와,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어린이날 행사가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입니다. 자, 그러면 제1회 어린이날 발표했던 어린이 해방선언문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에게 드리는 걸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달러 주시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당시 이 시대상을 살펴보면요 이 선언문 내용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는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던 시기였거든요. 아이를 부모 마음대로 일찍 결혼시키기도 하고 일터에 내보내는 것도 흔했던 시절입니다. 게다가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딸년, 아들놈, 이 애녀석, 아해놈 이런 등으로 낮춰 불렀었거든요. 이런 시기에 방정환은요 늙은이, 젊은이와 같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지칭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1920년대에 와서야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요.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자는 중요한 뜻을 담게 된 것이죠. 이 선언문에서 또 눈여겨볼 점은요 아이들에게 보드라운 경어를 쓰자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특히 부모가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는 것은 100년 전 한국에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정환도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어색하고 거북했다고 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라든지 일꾼들도 그렇게 존대를 받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도 자주 보았고요. 또 하인이나 어린 학생들이 자기를 부르는 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 아들 보고도 야 이거 해라, 이거 못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어린이 운동가들을 보고 비웃는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경어를 쓰는 노력을 했고 어린이들끼리도 서로 존대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말이 곧 서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니 근데 어린이 해방선언문을 쓰신 이 방정환,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 해방운동이 동학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천도교에서 시작된 영향도 있습니다. 조선은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신분제 사회잖아요. 게다가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가 유교 윤리에 의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동학에서는 양반과 노비, 남녀노소 모두가 평등하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동학교도들은요, 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똑같이 절을 하고 높임말을 썼습니다. 사실 이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어린이에게 경어를 쓴다? 저도 제 딸한테 그래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경어를 쓰지 않더라도 어린이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정환은 왜 갑자기 어린이날을 만들고 또 어린이 해방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1919년 3월 1일이 지난 그 이후의 사회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1운동 그 후로 일본인들은 더욱 심한 압박과 경계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 일본인의 날카로운 경계의 눈을 피하여 겉으로는 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평범한 단체인 양 보이게 해놓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은밀히 배양해 주자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일제의 감시가 지금 너무 심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그 일본 경찰의 눈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쿄, 일본 수도로 갑니다. 겉으로는 천도교 청년회 도쿄 지회장, 개벽사 동경특파원 이런 임무를 띠고 있었지만 방정환이 일본에서 실제 준비했던 것은요, 바로 조선인 유학생들과 함께 색동회를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색동회는요, 어린이들에게 노래와 놀이를 널리 퍼뜨리는 일, 또는 동극, 연극이죠, 순회 공연, 동화 구연회, 이런 어린이 문화운동을 이끌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과, 그건 바로 어린이라는 월간 잡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이 잡지는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잡지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외국 동화나 놀이, 또 우리 결의 역사 등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지금처럼 상품을 주는 퀴즈도 실어가지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조선팔도, 윷놀이판, 금강산 게임, 세계일주, 말판놀이 이런 특별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건 조선의 지리를 공부하면서 민족 정신도 키우고 또 세계를 배우는 흥미와 교육이 결합된 구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날로 인기를 얻어가는 이 어린이 잡지를 위해서요, 이 소파 방정환은 그냥 쉴 틈 없이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필명을 바꿨거든요. 유머 칼럼을 쓸 때는 깔깔박사, 탐정 소설을 쓸 때는 북극성, 외국 동화 번역은 몽중인. 어린이를 위한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부족하니까 본인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글을 썼는데 필명이요, 3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늘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활동 내용에 대해서 이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쫙 보고 있는 일제. 이 어린이 잡지 역시 일제의 그 사전 검열에 항상 시달려 했고요. 방정환 역시 그때마다 총독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곤 했습니다. 이런 검열 때문에 매달 일을 발행했었거든요, 이 어린이 잡지가. 그런데 발행일자를 지키지 못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죠. 원고를 이 통째로 삭제당한 것만 무려 34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된 탄압에도요, 방정환은 끝까지 어린이를 출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생 어린이 문화운동을 위해 헌신한 방정환은요, 1931년 33살이란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친구들이 병문안을 다녀간 이야기를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찌하리요 라면서 어린이들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현실이 됩니다. 어린이 운동에 대한 탄압이 방정환 사후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죠. 1934년에는요, 잡지 어린이가 폐간당합니다. 1938년에는 급기야 어린이날까지 폐지됩니다.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나아가서 이 독립인재를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을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이 땅 한반도에 광복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폐지되었던 어린이날도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요. 만 6세가 되면 무조건 학교에 입학하도록 법도 갖춰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하죠. 그러면서 이 어린이들의 인권은 다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과 함께 이 어른들도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특히 어린이의 고통,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피난길에 부모와 헤어지거나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가 넘쳐나게 되었고요. 심지어 15세에서 18세의 소년들이 전쟁터로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요, 국내 독지가와 해외 단체들을 통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때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원조단체 가운데 기독교 아동 복리회 크리스찬 칠드런스 펀드, 즉 CCF의 활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CCF는요, 처음엔 중일전쟁 당시 이 중국 고아를 돕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해외 사업본부를 통해서 한반도에도 그 지원 영역이 확장된 것입니다. 이 CCF의 한국 지부가 오늘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뿌리가 된 것이죠. CCF는 이 광복 후에 보육원 시설들을 짓고 또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그리고 학교 교육, 목공, 직조, 농사 이런 기술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됩니다. 게다가 이 중국이 개입하면서 이 연합군마저 서울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쳤죠. 이때 수많은 고아, 이 어린이들을 내버려 두고 서울을 떠날 수 없어서 망설였던 한 군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군 중령 러셀 블레이즈덴.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제주도로 피난을 시켜야겠다고 정말 굳은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조직이 단 한 대의 트럭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흘 밤낮을 뛰어다니며 이 방법을 강구한 끝에 공군 소속 대표자에게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발견합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김포공항으로 오시면 비행기로 대피시켜주겠습니다. 응? 당장 내일? 아침 8시? 주어진 시간은 단 15시간뿐. 남은 아이들은 1069명.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이때 중령의 눈에 해병대 트럭 14대가 포착됩니다. 중령 어떻게 했을까요? 상부의 명령이다. 아이들을 즉각 이 차에 태워서 김포공항으로 이송하라. 본인의 계급을 이용해가지고 독단으로 명령을 내린 끝에 14대의 트럭을 탄 1069명의 아이들이 무사히 김포공항으로 이동했고요. 안전하게 제주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훗날 우리는 이 사건을 유모차 공수작전이라고 불렀죠. 이후 제주도로 옮겨진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보육원이 창설되었고요. CCF가 이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독단적으로 활동한 그 중령,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중령은요, 명령불복종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되고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때 중령의 반응 어땠을까요? 그는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내일이 죽음에 내몰린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두는 일이라면 저는 바로 전역하겠습니다. 아이들을 구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어른들의 삶이 어느 정도 복구돼서 이 성장 가도를 달리던 60, 70년대에도 어린이의 삶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CCF 등 이 해외 지원 사업도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를 거치면서 점점 축소가 되었죠. 고도 성장을 거듭하던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주춤하면서 후원금 이거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한국 경제는 겉보기만 급속하게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동에 대한 복지 사업 멈출 수는 없잖아요. 1970년 후반부터는요, 이 해외 단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원에 의한 이 아동 지원 사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불우아동 결연 사업은요, 국민들에게 적은 금액으로도 불우아동을 도울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어린이는 우리 손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죠. CCF 한국지부도요, 1979년 한국 어린이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법인을 설립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산업의 자생력을 키웠습니다. 그 후 1986년도 이 CCF 지원이 종결되면서 국내 순수 민간 기관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했죠. 이 재단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입니다. 오늘날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뿐만 아니라 이 많은 아동복지 사업단들이 어린이의 의식주를 챙겨주는 생존형 지원 또는 경제적 도움을 뛰어넘어 아동인권 전반을 두루 살피는 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 옆에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죠? 요즘 애들은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체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옛날보다 잘 지내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여전히 뉴스에는 어린이들이 학대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어른들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전 무엇보다 골목과 운동장이 아닌 학원가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그 아이들을 떠올려 보면요. 과연 지금 이 세상이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사는 그런 행복한 세상 맞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번 5월 5일에는요. 좋은 선물도 좋고 놀이공원 같은 곳에 놀러 가는 것도 물론 좋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100년 전 처음 어린이날을 기념했던 그 이유를 떠올려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당당하고 사랑받으며 독립된 주체로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어른들이 다짐한 날이니까요.